자,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11번째 수업 반복 구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for 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for 문에 for 루프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고 while 문에 루프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고 또 continue나 break의 사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실행 시간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주 학습 목표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구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는 순차 구조, 즉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우리가 명령문을 쓴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순차 구조라는 게 있었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선택 구조, if문이나 스위치문을 통해서 특정한 조건일 때는 뭐 이걸 실행하고 특정한 조건일 땐 또 다른 걸 실행하고 이렇게 병렬로 이것 또는 저것 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했었죠. 오늘 배울 내용은 반복 구조예요. 반복 구조는 쭉 실행이 되다가 특정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고 또 뒤에는 또 계속 반복해주는 그냥 실행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명령어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세트의 명령어들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바로 loop, 영어로 loop라고 하고 우리말도 loop라고 합니다. loop라고 하고요.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이 loop 명령어에는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매트랩에선 또 이렇게 행렬 자체의 연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룹을 사용하지 않고도 행렬을 이용해서 간단한 명령을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find 명령을 사용하거나 행렬 연산 등을 사용해서 룹을 사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룹을 안 쓰는 게 오히려 계산 시간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for문은 어떻게 쓰냐면요. 맨 처음에 영어로 FOR에서 for라고 적어주고요. if문이나 뭐 스위치문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and를 적어줍니다. 그럼 이 for에서 and 사이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i의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해요. 이 i를 처음에 벡터로 지정을 해주면요. i는 values 이렇게 values라는 벡터를 지정해주면 이 벡터 안에 있는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계속 마지막 벡터 요소까지 달 때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V는 1, 5, 8, 17 이렇게 4개의 요소가 있는 벡터를 지정해주고 포문을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V가 1일 때 이걸 한번 실행시켜줘요. DISP 1 하면 1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요소로 바꿔줘요. 이번엔 5예요. 그 5를 실행시켜줘요. 또 다시 8 실행시켜주고 또 다시 17 실행시켜주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엔드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린 이 구문에서는 몇 번을 실행하게 될까요? 그렇죠. 총 4번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결과값이 4번 반복하면서 V값이 요소별로 바뀌기 때문에 1, 5, 8, 17 이렇게 4번을 출력을 각각 다른 V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순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포문에서 이렇게 반복되게 계산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문의 이 i 인덱스 값을 벡터로 지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땡땡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벡터를 자동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나요? 그때 이 땡땡 표시를 하나 해주면 무슨 뜻이었죠? 1 땡땡 3 이게 무슨 뜻이었죠? 1에서 3까지 1씩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하게 1씩 증가시키면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1 땡땡 써도 되고요. 만약에 특정한 값으로 특정한 차이로 증가시키고 싶다면은 땡땡을 2개 써서 가운데 있는 게 스텝 사이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사실 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i의 벡터 자체를 지정하지 않고 initial value 땡땡 end value 하면은 1에서 3까지 1씩 커지면서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K의 제곱. 자, 그럼 요걸 한번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처음에 K가 1에서 1 땡땡 3이면 뭐뭐 있는 거죠? 1, 2, 3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1이라는 걸 넣어서 제곱을 해주고 그걸 A에 반원해라. 그럼 A가 뭐 나올까요? 1의 제곱,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두 번째 2를 넣어서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고 또 다시 3을 넣어서 3을 제곱하면 9가 되겠죠.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출력을 해주니까 A는 1, A는 4, A는 9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땡땡을 두 개 써서 가운데 스텝을 적어주면 요만큼씩 증가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포문을 쓸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텝을 써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예제를 보시면 예를 들면 V는 1 땡땡 마이너스 0.0 이렇게 스텝이 마이너스여도 돼요. 그럼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0.2씩 증가시킨다. 즉 0.2씩 감소시키면서 실행을 해라.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0.2 작아진 0.8을 디스플레이죠. 보여주는 거지 그 값을. 그 다음에 또 0.2 줄어들고 0.2 또 줄어들고 또 0.2 줄어들고 그 다음에 0이 댁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인가요? 6개인가요?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포문을 우리 지금 배운 걸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k 값이 1, 2, 3, 4, 5일 때 각 원소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 벡터 A에 저장하는 그런 포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시간을 줄게요. 자, 한 1분 줄 테니까 한번 포문을 이용해서 k 값이 1, 2, 3, 4, 5일 때 제곱 값을 구해서 벡터 A에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k는 1부터 5까지 벡터 a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값에는 1의 제곱이, 두 번째 벡터의 두 번째 요소에는 2의 제곱이, 세 번째 요소에는 3의 제곱이, 네 번째 요소에는 4의 제곱이, 다섯 번째 요소에는 5의 제곱이 들어가고 다 됐으니까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될 수 있는 이런 포문을 짜주면 되고요. 결과값을 출력해보면 먼저 제일 처음에 K가 1일 때는 A의 첫 번째 값에 1이 들어가고 A를 출력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값에는 A 두 번째 요소에 2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 A 값을 세미콜론 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번째까지 했을 때는 여기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다 하게 되면은 A에 총 5개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1, 4, 9, 16,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한 거를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행렬 연산을 벡터 간 요소 곱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벡터 간 요소 간 곱셈 다 기억하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벡터 A를 구하는데요. 벡터 A는 K의 요소 간 제곱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한 20초면 되겠죠? 금방 하니까. 자, 20초 줄게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K가 1, 2, 3, 4, 5일 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을 방금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푼 거를 포문 사용하지 않고 벡터의 요소간 곱셈을 이용해서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요소간 제곱하려면 점 웃음 표시했으면 됐죠. 그쵸? 이렇게 A는 K 점 웃음 표시 2 하면 이게 K의 요소간 제곱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연산을 포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요소관 곱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포문 쓰지 않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편하게 한 줄에 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C 언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언어를 쓰게 되면은 이런 행렬이나 벡터 연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 또한 포문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요소관 곱셈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소관 곱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이나 이런데 특별히 포문을 꼭 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포문을 쓰지 않고 이렇게 벡터의 요소관 연산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문과 if문,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if문과 이번에 배운 포문을 함께 활용해가지고 시험 점수 중에 90점을 초과하는 게 몇 개인지를 count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세보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왜 하나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딱 봐도 두 개인데 교수님 이거 왜 프로그램 짜야 돼? 그냥 두 개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 예제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만약에 점수가 한 몇천 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90점 몇 개인지 일일이 세기 힘들겠죠. 이럴 때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쉽게 셀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스코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주지 않고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처음에 count라는 변수에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켜놓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다 하나씩 더해야 되는데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count라는 변수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k는 1부터 4까지 4 대신에 저는 요 스코어 벡터가 달라지면 알아서 찾을 수 있게 length 함수 썼어요. length가 요 요소의 개수를 세는 거였잖아요. 그쵸? length scores 하면은 요 scores 벡터의 개수를 해서 1에서 그 숫자까지, 그러니까 4까지 1씩 증가시켜줘, k는. 그쵸? 그래서 k가 1일 때 먼저 스코어의 첫 번째 값을 보는 거예요. 스코어의 첫 번째 값, k가 1일 때 스코어 첫 번째가 76이 90보다 크니 작으니 90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요. 넘어갔더니 또 K가 2가 됐어. 그럼 이번에 45가 됐네요. 45는 K가 90보다 크니 안 크니 작아요. 그러면 또 안 해. 그리고 넘어가. 이제 98이 됐죠. 98이 됐을 때 세 번째 K가 3이에요. 지금 K가 3이면 스코어 세 번째 거, 즉 98은 90보다 크니 안 크니 크죠. 크면은 실행을 시켜야겠죠. 뭘 실행시켜? 카운트에 기존에 있던 카운트 값에다가 1을 더해줘. 그럼 이제 카운트가 1이 됐겠죠. 여기 이제 1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갔더니 K가 네 번째 값이 됐어요. K가 4가 됐어요. 그러면 스코어 4, 네 번째 값 하니까 97이 90보다 크니 안 크니 했더니 컸어요. 그러면 현재 1인데 1에다가 또 1을 더해줘. 그럼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에 최종적으로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2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코드 짜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몇보다 큰 거 몇 개인지 할 때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그 sum 함수와 우리 로직 그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쉽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이런 내장 함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문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포문을 안 쓰고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스코어 벡터가 90보다 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있다면 걔를 썸으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즉 카운트라는 변수에는 스코어가 90보다 넘는 거 다 확인해줘. 그거를 다 개수만큼 더해. 이렇게 해주면 답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배열에 대한 연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C 언어라든지 포트란이라든지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행렬 연산이 되지 않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값을 불러와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매트랩에서는 제가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꼭 포문을 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구문이 있을 때는 바로 배열의 연산을 관계연산자를 이용해서 하고 다 더해줘서 그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포문에 대한 이 i 값이 행렬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존에는 벡터 값을 넣으면은 처음에 있는 벡터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반복하라 그랬는데요. 만약에 행렬이 들어간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열별로 들어가요. 열별로 i가 벡터 형태로 열 벡터로 들어가게 돼서
첫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각각의 열 벡터를 i에 넣어서 루프를 계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K가 1, 2, 3, 1, 4, 5, 3, 8, 7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첫 번째 열인 1, 1, 3이 처음에 K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실행이 돼서요. 자,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처음에 K는 1, 1, 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엔 2, 4, 8, 그 다음엔 3, 9, 17 이렇게 순서대로 열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론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주는 내장함수 있죠. 뭐였죠? deg to rad, degree to radian이라는 함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degree는 처음에 어떻게 하죠?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라디안도 다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데 총 zeros는 함수 뭐였죠? zeros라는 내장 함수 기억나나요? 영행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행의 개수가 36개, 열의 개수가 1개인 영행열을 만들어줘요. 즉 0, 0, 0, 0이 이렇게 36개로 돼 있는 요 열을 하나는 디그리, 하나는 레디안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K는 1부터 36까지 바꿔가면서 반복할 건데요.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먼저 K가 1일 때 디그리의 첫 번째 값에는 1 곱하기 10이 들어가요. 즉 여기는 첫 번째는 10이 들어가겠죠. 0이었는데 10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레디안의 첫 번째는 디그리의 첫 번째 값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하니까 10 파이 나누기 180이니까 파이 나누기 뭐 18이라는 값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K를 증가시켜가면서 들어가면 여기는 20이 들어갈 거고 30이 들어갈 거고 점점점에서 360까지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 값이 어떤지를 쭉 360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degree랑 radian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코드 지금 작성한 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표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예쁘게 디그리 해당되는 디그리가 레디안이 얼마인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온 학생들은 넘어가도 되고요. 혹시 잘 안 나온 학생들은 제가 다음 장에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먼저 편집기를 여러분도 열어야겠죠. 편집기에 이렇게 파일 저장을 먼저 해놓고 시작해도 되고요.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저장해도 되고 먼저 CLC 클리어를 통해서 CLC는 출력하는 명령창에 출력한 걸 다 지워주는 거고 클리어는 작업 공간창에 저장된 변수를 다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degree를 먼저 0행열로 만들어줍니다. 36 곱하기 1 크기의 0행열. 라디안도 마찬가지로 36 곱하기 1의 0행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for문을 써서 k가 1부터 36까지 1씩 증가시켜라. k는 그쵸? 여러분들 그냥 k는 1땡땡 36 하면 1에서 36까지 1씩 증가시키는 벡터가 되는데 for문을 쓰면은 k는 벡터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요소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k는 1이에요. 그쵸? 자, k가 1일 때 보면 k degree의 첫 번째 값은 k 1 곱하기 10, 그러니까 1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라디안의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숫자는 디그리의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숫자에다가 8 나누기 180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K가 하나 더 증가되고 또 라디안을 계산하고 그죠? 디그리 넣고 라디안 계산 이런 식으로 계속 36번째까지 한 다음에 자, 테이블을 디그리와 라디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표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거를 저장 안 한 학생들은 먼저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밑에 이렇게 네, 표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포문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한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 까먹지 않았죠? 자,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이미 내장 함수가 있어요. 팩토리얼은 내장 함수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팩트라는 팩토리얼에서 줄임말로 그냥 팩트라고 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먼저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펑션이라고 써주고, 그쵸? 그 다음에 아웃풋,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인수 한 개면 아웃풋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되고, 함수의 이름 쓰고 가로 안에 입력 인자를 써주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넣어줬을 때 이거의 팩토리얼을 구해서, 팩토리얼 여러분들 알죠? x의 팩토리얼 어떻게 하면 되죠? 1부터 x까지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a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주고요.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k에다가는 1부터 x까지 1씩 증가시켜주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기존에 1에다가 자 비교해 볼게요. 이제 k가 1이에요. 그러면 a는 1 곱하기 1, 그러니까 1이 들어가겠죠? 하나 커져요. k가 이제 2가 됐어요. 그럼 1 곱하기 2,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됐어요. 그러면 a에 2 들어있죠? 2 곱하기 3, 그럼 a가 6이 되겠죠. 또 하나 더 넣어줘요. 4.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더 곱해줘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자 정의 함수 뒤에 end를 써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우리가 내장 함수 팩토리얼 계산하는 내장 함수 fact 함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저장했으면 fact.m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저장을 했으면 같은 폴더에서 fact1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잘 실행이 되는지 보세요. 자, 이 명령창에 이렇게 fact10 썼을 때 10의 팩토리얼이 얼마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36만 2880 이렇게 결과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이번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예전에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이제 파일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장 함수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그쵸? 그 새로운 파일에다가 펑션이라고 해주고 아웃풋 우리가 내보내고 하고자 하는 그 아웃풋 변수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명 인풋 변수 이렇게 해서 요걸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요 내용을 반드시 그 파일 제목과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 이름을 같은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 그 함수를 만들게 되면 얘를 실행했을 때 팩토리얼 A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이 A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쓴 변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팩토리얼을 마치 우리가 그 내장 함수처럼 이렇게 요 안에다가 10을 넣어주면 마치 여기서 10x 대신에 10을 넣어서 이 안에 계산돼서 이 나온 아웃풋이 요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꼭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에 같은 문제인데 이 팩토리얼 함수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입력값이 양의 정수인 스칼라 값일 때만 실행이 되도록 한번 해달래요. 무슨 말이냐? 입력값이 양의 정수가 아니거나 혹은 스칼라가 아니라면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펑션 그대로 쓰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if문을 쓸 거예요. 그래서 x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그러면 벡터란 얘기죠. 벡터면 실행이 안 되게. 그쵸? 또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출력하라고 쓸 거예요. 입력은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입력값이 양의 정수인 스칼라 값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 마지막에 end는 이 펑션이 끝난다는 뜻이고요. 요 end는 이 if문에 대한 end고요. 요 end는 for문에 대한 end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end가 여러 개 있는데 요 end가 각각 어느 거랑 쌍이 되는지를 한번 잘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팩토리얼 안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5, 양의 정수가 아닌 이런 거 넣거나 또는 우리가 벡터의 값을 넣어주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입력은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 아니더라도 벡터의 값도 넣어보고 양의 정수인 스칼라가 아닐 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양의 정수인 스칼라일 때만, 즉 벡터가 두 개 이상 길이거나 또는 음수나 0이 나오면 안 되게끔, 음수 값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벡터, 그러니까 x 벡터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써 있는 요 짝대기는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서 원화 표시 Shift 누르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요거 하면은 또는이란 뜻이죠. x 벡터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즉 인자가 두 개 이상 있거나, 그죠? 또는 x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팩토리얼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팩토리얼 계산할 수 없다는 문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웃풋은 이렇게, 그쵸? 텍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 입력을 해줬죠. 캐릭터 형식으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 쓰고 싶은 말을 써주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했던 거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요 위에 요것만 if else 문만 추가를 해도 되죠. 그래서 굳이 새로 만들지 말고 똑같은 이름을 하면 어차피 오류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함수에다 수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새로 만들고 싶다면 함수 이름을 바꿔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0이나 뭐 음수를 넣었으면 이렇게 오류가 뜨겠죠. 근데 두 번 뜨죠. 두 번 뜨는 이유는 아웃풋에서도 한번 여기 출력하고 또 요 함수에 대한 결과 출력되기 때문에 한 번만 출력되게 하려면 여기 반드시 요 끝에 네, 여기 세미콜론을 찍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그 스코어 중에서 90점을 초과하는 개수가 몇 개일지를 이번에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세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 30초 주면 될까요? 3, 40초? 네. 한번 작성해 보세요. 매트랩으로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이게 while문을 써야 되니까 while하고 and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게 될 거고요. while문이 계속 반복돼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k 값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처음에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ount라는 변수도 아까 쓴 것처럼 0이라고 놓고 k라는 변수도 0보다 작게 했어요. 그래서 k는 1씩 증가시키면서 포문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k가 뭐보다 작을 동안 스코어의 개수보다 작을 동안 k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 해당 요소를 비교해 보고 크면은 카운트에다 1을 더해 아까랑 똑같이.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먼저 카운트는 0, k는 1이었죠. 자, k가 지금 0이죠. 0은 이게 4죠. 얘는 4예요. 0이 4보다 작으니까 실행하겠죠. 이제 k는 1이 돼요. k 값은 자, 1이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의 첫 번째 값이 76이니까 90보다 크나요? 안 커요. 그럼 그냥 넘어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K가 1분이 4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하죠. 그러면 이제 K는 2가 되겠죠. K가 2예요. 스코어 두 번째 값 보니까 90보다 작네요. 그럼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 그 다음에 다시 1로 갑니다. 2는 여전히 4보다 작죠? 그럼 또 실행해. K는 3이 되겠죠. K는 3인데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값 넣어보니까 90보다 크죠? 그럼 이제 이거 실행해야 돼요. 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1을 더해주니까 카운트는 이제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실행해줘요. K가 여전히 3이니까 한 번 더 실행하겠죠? 마지막으로 K는 4가 됐으니까 4까지 실행시켜주고 카운트는 1을 더해주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카운트가 정답은 2가 나오게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while문을 사용하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사실 아까처럼 그냥 그 벡터 자체에 대한 논리 연산을 해서 관계식을 써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더 더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while문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쭉 한번 틀린 게 있으면 한번 따라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적어서 고쳐보세요. 자, 이번에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주는 표를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포문하고 똑같이 디그하고 라디안을 이렇게 하나의 열 벡터로
만들어주고 우리 k라는 임의의 변수를 1로 초기 값을 일단 넣어준 다음에 k라는 변수가 36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의 k번째, 지금 k가 1이니까 디그리의 첫 번째에는 10을 넣고 라디안은 그 디그리 값에다가 파이 나누기 180을 곱해서 놓고 k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벡터의 그 다음 요소에다가 계속 넣어주겠죠. k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디그리랑 라디안을 출력하면은 우리가 10씩 커지는 디그리에 대해서 라디안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따라하면서 쭉 작성해보고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포문의 결과하고 똑같이 이렇게 디그리가 10씩 커지면서 해당되는 라디안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잘 나왔나요? 자, 그럼 이번에도 while문을 이용해서 라디안을 변환해 주는 표를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데 이제 for문은 그 해당되는 벡터의 첫 번째 요소부터 계속 다음 요소, 다음 요소에서 반복하는 거고요. while문은 어떤 벡터를 주는 게 아니고 그쵸?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문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반복하는 조건. k가 36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k가 처음에 1이었는데 이렇게 써주면은 k가 36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k가 바뀌어야겠죠. 점점 증가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k가 1인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무한대로 반복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다 여러분들이 써줬으면 k를 1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k는 k 플러스 1. 원래 있던 값에다가 1을 추가해 넣은 거를 k에다 대입해라. 그래야지 k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지. 이런 말을 안 써주면은 k 1인 상태에서 36보다 작으면 무한히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전에 했던 예제처럼 해주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아까는 for문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while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팩트에다가 그대로 수정해서 해도 되고 혹시나 기존에 있던 걸 복사할 사람은 뭐 다른 폴더에 넣든지 혹은 지금 만드는 거를 뭐 fact2라고 하든지 fact1라고 하든지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제목과 파일명을 다른 걸로 바꿔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의 정수가 아니면은 실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가 아까 한 대로 똑같이 x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으면 양의 정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양의 정수가 입력이 되면 여기다 while문을 이용해서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몇 번이나 저거 했으니까 while문 쓰는 예제를 봤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얼마나 줄까요? 시간을 1분 정도 줄게요. 한번 쭉 해보고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순서들을 보면서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A와 K의 초기 값을 먼저 이렇게 1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Y문을 써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A로 써주면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일단 1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정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다 못한 학생들은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초기 값 A와 K를 전부 1로 주고 만약에 X가 K보다 크다면 그쵸? 그러면 K가 X보다 작다면 K를 하나 증가시켜줘요. K가 이제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a는 1에다가 2를 곱하게 되고 아직도 x 넣어준 값보다 k가 더 작다면 다시 k를 하나 더해서 3을 또 해줘서 기존에 있던 1 곱하기 2에다가 이제 3까지 곱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고 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사용자가 입력해준 이 x보다 작은 끝까지 다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그 값을 아웃풋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end는 while에 대한 end고 그 다음 end는 if에 대한 end고 마지막 end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end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end 이렇게 세 개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아직 못한 학생들은 시간 줄 테니까 마저 써보고 저장해놓고 다음 장에 있는 그 명령창에서 한번 명령어를 입력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while문에서 이렇게 팩토리얼 10 치면은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있는 while문을 통해서 팩토리얼 10이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결과값이 안 나오고 계속 계산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while문의 조건문이 충족이 계속돼서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k를 증가시켜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while문의 조건문을 잘못 달아놓으면 무한 루프가 발생하게 돼요. 즉 그 루프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컴퓨터가 계속 계산하라고 결과값이 안 내주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C라든지 컨트롤 브레이크를 눌러서 임의대로 빠져나온 다음에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브레이크를 눌러서 나오고 코드를 다시 수정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동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용자 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 다시 한번 펑션 쓰고 우리가 내보낼 변수명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 그리고 안에 들어갈 인풋. 그래서 지금 똑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 FACT 이렇게 fact라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면은 아까랑 중복이 돼서 또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덮어 씌우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또 아까 그 지우기 아깝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도 바꾸세요. 뭐 fact2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중요할 점 여러분들 저장하는 파일명 .m 파일도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파일명을 저장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폼은 대신에 while문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장하고 나면은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이렇게 저장하면 FACT 제가 만든 이 함수가 마치 내장 함수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여기 명령창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FACT를 쓰면 얘가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을 넣든 5를 넣든 하면은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배울 구문은 continue와 break입니다. 그래서 continue, break을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for문이나 while문에서 특정한 루프를 뛰어넘거나 또는 전체 루프를 다 중단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continue는 for문이나 while문에서 다음의 반복 위치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즉 for문이나 while문에서 그 한 번 그 for문에서 while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for가 있고 여기가 end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어떠한 조건이 i는 1부터 10까지 하면은 계속 되잖아요. 그때 continue를 중간에 써주면요. 요 한 번에 대한 루프를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예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반면에 break은 여기에 break을 쓰면은 그냥 그 즉시 폼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용도는 continue는 현재 해당되는 그 포문에 대한 요소값만 넘어가는 거지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루프를 종료하고 end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은 포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n은 1에서 5까지 계속 반복하게 했어요. 그럼 n이 처음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5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n이 2이면 continue 해라 라고 했죠. continue가 뭐라 그랬죠? 그 한 번 건너뛰는 거죠.
즉 n이 2이면 그러면 실행하지 말고 바로 그 다음 단계 n은 3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선 display n 현재 n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n이 1일 때는 2가 아니니까 출력하겠고 n이 2일 때는 여기 들어왔죠. 근데 continue야. 그러면은 바로 n이 3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n이 3이면 다시 이거 아니니까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보면은 1, 3, 4, 5, 2가 빠지게 되겠죠. 왜? 2가 n이 2일 때는 하지 말고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continue는 해당되는 그 루프의 그 단계만 하나 건너뛰는 겁니다. while문에서도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쭉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걸 한번 응용도 해보세요. 자, 반면에 브레이크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브레이크는 똑같이 이렇게 for n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n이 2면 브레이크에 그럼 n이 2일 때 아예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3, 4, 5일 때는 실행도 안 되겠죠. 그 2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값은 뭐만 나올까요? 1만 나올까요? 2까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먼저 1일 때 볼게요. n이 1일 때는 2가 아니니까 이게 실행이 돼서 n이 1을 나오겠죠. n이 2예요. if문의 참이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브레이크. 그러면 이것도 DSP도 하기 전에 바로 밖으로 나오니까 답은 1만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것 좀 응용해 가면서 요 숫자도 바꿔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좀 수정해 가면서 한번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재밌는 거 해볼게요. 좀 더 복잡한 거. 저한테는 재밌지만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재밌어 할지.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n을 1에서 50까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모드가 뭐였죠? 모드가? 우리가 뭘로 나눈 나머지였죠. 그래서 즉, 예를 들면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가 0보다 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걸로 넘겨라. 만약에 이 7로 나눈 나머지가 0보다 크지 않다. 즉 0이란 얘기했죠. 나머지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이라면 나머지가 0이라면은 이거를 수행해라. 어떻게? 우리가 7로 나눌 수 있다. 그쵸? 그래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7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n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n이 1일 때는 여기 해당되니까 continue 그냥 넘어가요. 2일 때도 해당되니까 넘어가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n이 7이에요. 그러면 7 나누기 7은 0이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요거 나오고 요 써주고 n 대신에 7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8, 9, 10, 11, 12, 13일 때는 쭉 넘어가다가 14일 때 출력하고 이렇게 계속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7 나누는 대상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면서 계속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또 다른 좀 복잡한 예시를 봐볼게요. 자, n은 0이고요. 만약에 n이 1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하래요. 만약에 n이 1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하는데 만약 하나씩 이렇게 증가시켜주지 않으면은 무한 루프가 생겨요. 그래서 꼭 이거 써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n은 0이고 n을 키우지 않으면 계속 n은 0이니까 10보다 작으니까 요 안에 있는 거 계속 실행하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겠죠. 이게 바로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반드시 n의 값을 하나씩 키워주면서 n이 10보다 작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래요. 그래서 A에다가는 이렇게 사용자한테 0보다 큰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받고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오류라고 하고 아예 이 while문 밖으로 나오는 거죠.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큰 수예요. 그러면 입력한 수의 자연 로그 값은 이렇게 로그를 계산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데 브레이크를 안 하고 컨티뉴를 한번 바꿔볼게요. 컨티뉴를 바꿔보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인풋을 넣을 때 0보다 작은 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의 코드에서는 이걸 실행시켰을 때 0보다 작은 걸 넣으면은 총 우리가 n보다 작을 때니까 총 몇 번이에요? 10번을 입력을 받는데 그 중에 0보다 작은 걸 넣어주면 그냥 어떻게 됐었어요? 아예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티뉴로 바꿔주면은 10번 중에 그 해당되는 횟수에만 넘기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입력을 받아서 자연 로그 값을 출력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코드를 아까 브레이크였던 걸 컨티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중첩 루프입니다. 중첩 루프는 뭐 새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for문이라든지 while문에 그 안에다가 또 하나의 for문이나 while문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for문 안에 또 for문이 있으면 먼저 C는 1일 때, 그러니까 C는 1일 때 R이 또 1에서 S까지, 예를 들면 C는 1일 때 R이 또 1부터 R이 2, 3 이렇게 해서 쭉쭉쭉 실행이 될 거고 R이 S까지 다 하면은 이제 비로소 C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R에다가 쭉 1부터 S까지 쭉쭉 해서 C가 S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포문 안에 포문을 넣으면은 요 안에 있는 게 먼저 다 돌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S가 3이에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해서 먼저 1행 R은 이제 row를 얘기하는 거고요. C는 컬럼을 얘기해서 행열에다가 요 값을 이렇게 넣으래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1행 1렬부터 1행 3렬까지 해당되는 이 R 플러스 C 빼기 1분의 1을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하면서 실제로 이 값이 맞나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쭉 매트랩으로 해보고 시간 남으면 손으로도 계산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값이 정말 매트랩으로 나왔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배울 함수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도대체 내가 만든 이 for문이나 while문이 너무 오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걸린 거야?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린 거야? 몇 초나 걸린 거야?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예요. 그래서 clock이라는 함수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내가 clock이라는 함수를 딱 입력하는 순간 이거 실행시켰을 때 오늘이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반환해주는 함수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현재 6가지를 벡터 C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clock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두 벡터, 두 날짜 벡터, 그러니까 clock을 두 번 하는 거죠. 포문을 입력하기 전과 포문을 입력한 후에 두 번 시간을 재서 현재 시간을 재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를 알고 싶으면은 eTime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elapsed time의 약자로 우리가 t1부터 t2까지 얼만큼 몇 초가 흘렀냐라는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함수가 eTime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문을 같이 적절히 사용해주면 우리가 만든 코드를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시키는데 얼만큼 시간이 소요됐는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마 다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컴퓨터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방금 만들었던 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 포문을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T1은 clock, 현재 포문 실행하기 전에 클락을 만들고 시간을 재고 포문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재서 그 시간이 총 얼마나 걸렸는지를 재볼게요. 똑같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은 내 컴퓨터가 성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이렇게 해봤을 때는 0.015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제가 한 것보다 더 좋은 컴퓨터면은 이것보다 더 빨리 CPU 성능이 더 좋으면 더 작은 초가 나왔을 거고 컴퓨터가 좀 느리면 이것보다 많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값이 꼭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르게 나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당연히 컴퓨터마다 계산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0.015초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요 S를 한번 뭐 10, 100, 1000, 만 이렇게 많이 늘려보세요. 그러면 포문에서 계산해야 될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거를 계산해서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S라는 이 포문에 돌려야 될 이 숫자에 따라서 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코드를 따라해보고 S값 바꿔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울 함수도요. 아까 배운 함수랑 똑같이 시간을 재는 함수예요. 시간을 재는 방법이 이렇게 두 번의 타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은 스톱워치 기능이 있죠. 그냥 딱 현재 시작을 0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준비 땅 한 다음에 멈출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함수도 매틀랩에 있는데요. 준비 땅 하는 명령어가 틱이에요. 틱 해서 땅 하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서 멈춰! 딱 했을 때 그 멈추는 기능이 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하는 표현을 영어로
틱톡 틱톡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틱 시작해라 하면 톡 하면 멈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톱워치를 시작하고 멈췄을 때 톡 하면 자동으로 그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결과값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클락과 이타임을 같이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클락을 이용하는 것보다 틱톡을 이용하는 걸 더 편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 직관적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똑같이 타임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그냥 틱톡 두 번만 써가지고 그 포문에서 이 h라는 행렬을 계산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틱톡 하면은 뭐 아까랑 뭐 돌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값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경과 시간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x 값을 바꿔가면서 얼마큼 걸리는지 한번 돌려가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제가 스크린샷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집기에서 아이콘 중에 실행 시간 측정하면서 실행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프로파일로 각각 어떠한 함수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간단한 거 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라고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실행 시간 측정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나중에 복잡한 코드를 짤 때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만들어서 하는 내장 함수도 있는데요. 간편하게 클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내장 함수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한 학생들은 나중에 찾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각 그 구문별로 얼마큼 시간이 걸린지도 알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복문은 크게 매틀랩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for문이 있었고 while문이 있었죠. for문은 우리가 그 벡터의 for문 뒤에 나오는 벡터를 하나의 요소씩 그 다음 요소로 변경하면서 쓰기 때문에 총 우리가 바꿔야 될 그 변수의 값들을 알거나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알아서 일씩 증가시키면서 하는 게 바로 for문이었다면 while문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킬 동안 몇 번이 되든 계속 실행시켜라 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reak하고 continue를 배웠는데 두 개 다른 점은 break는 아예 루프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지만 continue는 for문이나 while문이나 현재 차례만 한 차례만 건너뛰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for문이나 while문을 배우지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연산을 할 때 더 효율적이다. 왜냐? 매틀랩에서 매트리스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내장 함수를 잘 짜놨기 때문에 포문을 쓰면 그것보다 계산 속도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학생들은 이 클락이나 이타임 그리고 틱톡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포문 함수와 매틀랩 내장 그 뭐 점별이라든지 이런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포문으로 할 때와 내장 함수 이용했을 때랑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빠른지.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포문으로 하는 게 더 조금 오래 걸리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명령어들이 오래 걸리는지 알고 싶을 때 clock 이타임 함수 또는 틱톡 함수 또는 실행 시간 측정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